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쓴 페파리 집착의 법칙에 주하영 대표님께서 또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집착의 법칙에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저희한테 주신 그 챕터를 보면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의문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위험한 사람, 그리고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위험한 사람은 좀 변동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안티프레질이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터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 카도는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지대,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야망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어떤 터에서 맨날 하던 일, 그리고 계속 만나던 지인, 그리고 내가 아주 익숙한 그런 환경, 이런 곳에 있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집을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터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터를 옮김으로 인해서 그 운의 알고리즘에서는요, 터를 옮김으로 인해서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를 옮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까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 변동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생기지 않듯이 이렇게 자기한테 항상 변동성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티프레질하고 뭔가 운의 알고리즘도 탈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진 삶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 조선족이거든요. 그래서 연길에서 한국으로 아주 물을 건너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것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운을 타고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도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도 이 자궁 출혈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한 1개월 정도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사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그때가 23년 전이었으니까 중국에 있었다고 하면 어쩌면 죽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타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23년 전
뒤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변동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한 인생에 뭔가 커다란 그 혜택과 운과 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그 어떻게 얘기하지? 이 알싸한 대표님을 만난 것도 제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대표님을 만난 것 같거든요. 같은 고향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인연이 또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5년 전에도 또 일어났어요. 제가 그 림프종이라고 하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6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의 삶도 저는 어쩌면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뭐라고 할까, 그 림프종 진단을 받고 제가 보험금을 탔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금으로 사실 저는 이 돈을 벌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로 다 나가고 많이 남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보험금을 받고 그 보험금으로 사실은 교육비를 결제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커다란 변동성들이 저에게는 아이스가은 대표님을 만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47세 네, 47살 돼가지고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맞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덤으로 사는 삶을 좀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집착의 법칙, 그리고 위험한 사람, 이런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밭에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기적으로 뭔가 나의 인생에서도 이런 큰 변동성들을 한 번씩 줌으로 인해서 내가 안락한 그런 지대에서 머물러서 그냥 나는 요만큼만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세상이 있고, 좀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좀 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알사한 대표님 같은 멘토님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표님 어제 아니구나, 그 피파리 수업을 하면서 또 알아가는 하나가, 대표님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발표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발표를 시키고 꼭 한 번씩 더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씩 여쭤봤던 기억이, 보스 때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계속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거였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생각을 해보았느냐
라는 식의 뉘앙스의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쩌면 이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음 그 파헤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요즘 제가 두통이 좀 많이 시달리는데 이 두통도 어 출산을 하고 나서 편두통이 생겼거든요. 근데 음 그게 그냥 내 몸에 있는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두통이 원래는 없었었던 건데 있고 나서부터 이게 계속 나의 삶에서 나를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 나는 원래 두통이 있어.'라고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통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 '어디까지 찾아봤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의사 처방하는 약도 먹고 뭐 경과도 지켜보고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이게 편두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계속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 귀찮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그냥 이제 제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내가 계속 나의 삶에 여태까지 같이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어 그런 어떤 질문을 그거는 이제 자영업자를 만났을 때 어디까지 그분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디까지 해봤느냐라는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고민을 해봤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세공을 해봤느냐. 이 얘기를,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쩌면 이것도, 어제도 그 습관에 관한 얘기를 주은수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일 수도 있구나. 생각도 습관이고, 생각의 패턴도 습관이고, 모든 것이 다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의 그 루틴, 머리가 띵하다? 커피 마셔야겠다. 커피 마시고 나면 말짱해지는 날이 이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어떤 날은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이튿날 또 두통에 시달리고 이것이 계속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카페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카페인도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도 이 두통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막 했는데 아들도 카페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페인이 뇌 신경을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잠시 잠깐 안 아픈 거지 그게 계속 있으면 이게 만성이 되는 거고 그 그리고 두통이 있는 사람이 더 자주 두통에 시달리는 이유도 그 두통을 끊어내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챗GPT에서 찾아봤던 것도 그렇고 아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 카페인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이 카페인을 끊지 못하는 이 절제가 안 되는, 어제도 절제를 했었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카페인 섭취도 습관이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러니까 피파리 하면서 주하연 대표님께서 했던 그 말들이 사실 저에게 영감을 주는 말들 되게 많이 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어,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음, 그 얘기는 준수 코치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교육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도 많이 흘려보냈었지만, 그래도 이 PCM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정말 굉장히 푸시가 많이 되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습관적으로 화요일 날 들어가고 수요일 날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주 반복이 되니까 각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일단 카페인을 끊자. 카페인을 끊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어제부터 덜 마시긴 했거든요. 어제도 한 잔 정도를 마셨는데 거의 하루에 2잔을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번 마시지 않고 다른 음료로 대체를 해보자, 그렇게 네, 결단을 한번 해보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